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특허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조규형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뭐 노영환 변리사님이나 손인호 변리사님께서 엄청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변리사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일반인 분께서 특허 업계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께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떻게 강의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특허란 무엇인지, 특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의미를 토대로 특허 전략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특허권을 권리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무자랑 이제 의뢰인, 그러니까 출원인이 되겠죠? 특허권을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특허권이 권리화가 되고, 그러니까 등록 결정이 돼서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를 물거나 또는 타인의 특허권에 의해서 침해 경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에서 일단 지식재산이란 사람의 그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현되는 정보, 지식, 기술 또는 사상이나 감정 표현 등과 같은 무형적 가치를 재산적 가치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항공기 기술이나 자동차 기술 또는 고분자 화학 기술 같이 고도한 것에서부터 주변의 글씨체나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아니면 심지어 그 일반 뭐 주부님께서 쓰시는 소설이나 이런 것도 무형의 가치로 지식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범위로 지식재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을 권리화시킨 게 지식재산권인데요.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창출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권리로서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보다 조금 더 덜 고도화된 개념인 실용신안, 상호 반도체 배치 설계권, 식품종 보호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저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뭐 비용적으로도 많이 오가고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이제 특허랑 디자인이랑 상표 이렇게 3가지인데요. 저희 강의는 이제 특허 전략에 대한 강의지만 그래도 다 중요한 법인 만큼 권리인 만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권은 기술의 사상의 창작으로서 보도된 것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보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 항공기, 뭐 화학기술, 제법, 비행 발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등 같이 엄청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권인데요. 디자인권은 특정 물품의 형상, 색채, 그리고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신미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각적인 신미감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희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이모티콘에서 이렇게 예쁜 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뭐 덜 유명한 건 안 쓰게 되고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가치가 나뉘게 되는데 그런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도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글자체 같은 것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같은 것도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는 기호나 문자 도형에 화체된 신형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와 같이 유명 명품의 브랜드나
삼성이나 애플같이 대기업의 로고 같은 게 상표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특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특허권 같은 게 이제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서 활용 범위가 가장 넓고 그리고 비용도 가장 많이 오가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가장 분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특허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리사로서 실무를 참여하면서 특허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루고 대리도 하고 했었는데 저의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특허란 무엇이고 특허 전략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은 특허는 흔히 아시는 게 어떤 사람이 개발, 발명을 해서 그거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특허권의 사익적 목적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권의 사익적 목적이란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연인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과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개발한 그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자해서 특허권을 확보했으면 그거를 인정해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익적 목적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일반 대중 그러니까 제3자한테 공개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독점권이 그러니까 허용되는 독점권이 몇 개가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허권입니다.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특허권을 인정할 만큼 특허권의 공익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권과 함께 공익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뭐 알파, 베타 하면서 막 변이가 많이 일어났는데 최초 코로나가 발견됐을 때 그 코로나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 비용이 투자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연구원분들이 엄청난 노력 끝에 이제 그 약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 약제 개발한 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거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공개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제 그다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대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권은 사익적 목적으로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특허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특허는 활용 가치가 광범위하게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대충 세워서 특허권을 마냥 확보하기만 한다면 이거에 의해서 오히려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특허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을 짓고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라인을 다 구축했는데 그 특정 제품에 대한 침해 경고가 들어와 버리는 순간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반대로 자기 자신이 이제 뭐 몇 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엄청난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출원 등록적으로나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나 그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뭐 재정적으로든 뭐 정신적 스트레스든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간신히 특허권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3자가 이거를 마냥 침해해 버리는 순간 이걸 모방해 버리는 순간 이거에 대한 큰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특허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허 전략은 꼭 구축하고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든 특허 분쟁을 진행을 하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전략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랑 두 번째는 특허를 활용할 때 따른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 특허 품질 확보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특허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권리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특허 전략을 대충 짜다 보면은 권리 범위가 점인 상태에서 특허 등록을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허 전략을 그러니까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로는 저희가 그 심사 과정에서 그 심사관님과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청구 범위를 감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형시키면서 이렇게 권리 범위를 확보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출원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서 같이 출원 명세서 작성하고 이거를 출원한 다음에 특허청은 이 출원 명세서에 대해서 그 특허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권리 범위를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오가는 와중에서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축소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한정되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리면 최초 이제 출원시 청구항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항 1에서부터 청구항 5까지 있는데 1부터 5까지 이제 이렇게 A,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그리고 마지막 청구항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어 특허청 심사관이 이제 청구항 1, 2, 3에 대해서는 거절했지만 4, 5에 대해서는 등록 가능성을 그러니까 등록 결정을 해준 경우에는 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 중에 D와 E가 특허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청구항 4, 5를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결정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D, E가 그 특허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D, E만으로도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흔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할 출원 제도라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출원을 다시 하면서 청구항을 분할해서 청구항들이 다시 작성해서 그 권리 범위를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출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청구항 4, 5가 등록돼서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로만 이제 권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구성 요소 완비 원칙이라는 침해 요소, 침해 판단 법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A, B, C, D 또는 A, B, C, E로 이렇게 확보된 경우에는 A, B, C나 아니면 A, B, D 이런 식으로 그 침해 대상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출원이라든가 출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권리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그러면서 특허 품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특허 자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중에 자본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허권을 확보하거나 특허 분쟁을 하는 과정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또는 이제 특정 제품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과정 또는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프라라든가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 전략을 잘 세운다는 거는 자본을 그만큼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특허 전략을 구축하면서 특정 기술 분야나 특정 제품에 집중할 때 한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정된 자본으로 여러 특허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을 권리로서 확보하지 못해서 나중에 침해 분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기준이 너무 낮으면 너무 많은 특허에 대해서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구사하다 보니까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투자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실무에서 흔히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어떤 특허 전략을 구축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분석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 초년생 그러니까 전연차에서 많이 흔히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특허가 이런 부분이 진보성이 없고 이렇게 어떤 특정 특징에 의해서 보완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이런 기술 위주의 접근만을 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시장 분석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을 이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도 그렇고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연구원 측면에서도 기능성을 위주로 많이 신경을 쓰세요.
어떻게 하면 안테나가 더 성능을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디스플레이를 더 개선할까? 이런 측면에서만 고민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특허라는 법제 특성상 이런 기능성,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건 맞지만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다른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스마트폰이 대세다. 뭐 최근에 뭐 미니 아이폰도 많이 유행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파악해서 경량화 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이번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전략, 특허 전략을 세울 때 좀 더 경량화 쪽에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허 전략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특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한정된 자본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특허라 무엇이고 특허의 의미에 따라서 특허 전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허 전략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특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정된 자본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로는 이제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과 그다음에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크게 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명 기술을 고안하신 거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이런 권리화 과정과 이제 확보되어 있는 특허권을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행사하거나 또는 타인의 특허권에 의해서 자신이 침해 경고를 받는 등 이렇게 권리 행사를 받을 때인 부분인 특허 분쟁의 단계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특허 전략.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하는 권리로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죠.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하나인 특허는 사익적, 공익적 목적으로 나뉘고 사익적 목적은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일정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에 반해 공익적 목적은 일반 공중인 제3자에 대해서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특허 전략은 특허 품질 확보, 자본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